우리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관련, 아까 클라우드 관련들, 빅데이터 관련들하고 5G 관련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거나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도 앞으로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월봉 H가 낮아요. 물론 5개월선을 깨게 되거나 추세에 깨지게 되게 밀릴 수 있지만, 보통 1월 달에 신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솔루션 같은 친구들도 근간에 시장 안 좋을 때 자기 혼자 막 16%씩 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바닥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0원대만 이틀하지 않으면 데이터 솔루션, 특히 나무기술 같은 친구들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5개선 위에 있어요. 이 친구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주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 4일간 급락을 했죠. 그런데 오늘이 왜 중요하냐면 수급일선인 60일선에 있어요. 여기를 지켜주고 양봉이 뜨게 되면 대량거래 들어왔기 때문에 빵 때릴 수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주민터넷 같은 친구들도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죠. 얘 지금. 그러니까 월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는 깨고 있어도 이런 거래량을 믿고 있어야죠. 이전 저점만 안 깨면 한번 뛸 수 있다 보시고. IT센, SG. IT센이 의외로 많이 떨어져 깜짝 놀랐는데, 이 개인분들 물량이 많이 갖고 있나 깜짝 놀랐어요. 다시 대바닥이 오면 살만해요. 무슨 악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바닥이 오면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지금은 건들지 말고, 거래량 터지면서 밀렸으니까, 물론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하긴 한 건데, 지금 갭을 띄어서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좀 봐야 돼요. 이런 그 빅데이터 관련들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5G 관련들도 앞으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그 무인 정찰기가 우리나라 서울까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었는데, 주식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관심 갖고 봐야 될 거는 전쟁 관련주죠. 실제로 굉장히 안보가 걱정이 돼요. 그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로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북한이 자꾸 저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좀 별로 안 좋죠.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자꾸 빌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터진 일이고, 중요한 거는 방산 관련주의 흐름이 오늘 하루쯤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시간에 줄줄이 다 올라갔어요. 왜 그런 거 아시죠? 왜 가끔 불법 리딩방 하시거나 이제 어설픈 리딩방 보면 오늘 급등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올라간 거 알려주죠. 왜? 시간에 올라갔다 보니까 잠깐 뛸 거 아니야. 그죠? 맞춘 거 보셨죠? 막 그런 분들 있죠. 불법 리딩방이나 이런 거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고, 저도 조심하세요. 자, 한일단조, 휴니도 1%대, 빅텍이 2%대, 스페코가 2%대, 퍼스텍이 7%대 급등했어요. 급등했고, 다른 방산주보단 얘네들이 이제 소형 방산주들이 제일 먼저 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보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물론 어제 이슈가 작은 이슈가 아니에요. 작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낮게 출발해서 또 높게 출발하더라도 줄줄이 다 날아갈 수 있긴 한데, 최소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에 뛰거나 올라가 있는 종목을 미리 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웬만하면 안 사요. 잘못하면 시가가 최고가인 오늘 물리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이 떨어지면 내일 사겠죠. 내일. 아니면 내년에 사든가. 자, 한일단도 잠깐 챙겨보고 갈게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엄연히 이때 20개선 깨면서 위험해졌기 때문에 추세가 주식이 20개선을 깼을 땐 굉장히 위험해요. 요 공간에 개인들 매물대가 많겠죠. 만약에 오늘 출발선 자체가 20개선 근처라면 안 사는 게 좋겠죠. 여기가 매수가가 되고 목표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만 알아도 목표가가 20개선이죠. 만약에 이 친구가 3,000원에 출발하면 여기가 목표가인데 어떻게 해서, 그죠? 그럼 일봉에서 이 상황을 끌어다갔다 놓으면 결국은 내가 3,000원 여기서 출발했어,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가 시초가야. 사자마자 음봉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시초가에 물리겠죠. 물론 이 생각이 틀려서 여기부터 쭉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최소한 주식을 하면서 저는 이런 욕심은 안 부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에 뛴 종목을 안 샀는데 얘가 그냥 날아가 버렸네? 안 사면 되지 뭐. 다른 거 살 거 엄청 많은데? 안 아깝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아까워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또 막 시간에 급등한 거 쫓아가 다니고, 내가 이걸로 드디어 한 번 먹었어. 야, 시간에 올라가고 사서 드디어 한 번 먹었어. 다음에도 주식 이렇게 해야지.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수련에서 올라갈지 뛸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너무 높게 출발한다면 살 필요가 없고, 이건 휴니드도 좀 마찬가지인데 제가 원래 휴니드하고 사대가 좀 안 맞긴 하는데, 대신에 휴니드의 월봉 H는 굉장히 낮아요. 낮아서
이전 저점이 얼마냐면 5,670원만 깨지면 되고, 물려도 얘는 사실은 물려도 분할 매수하시면 되긴 하는데, 엄연히 추세는 깨졌는데 이 친구도 당연히 오늘은 좀 높게 떠서 출발하겠죠. 근데 만약에 출발 선상 자체가 21선 위에야, 그럼 좀 살만은 한데 여기 매물대가 많겠죠. 그럼 맞고 톡 떨어지겠죠. 또 하나가 여기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20선 맞고 떨어지겠죠. 대신에 이걸 다 돌파하고 여기서 출발했어. 그럼 또 상황이 틀리죠. 그러면 벌써 플러스 16%에 출발할 건데 줄줄이 변이 걸리겠죠. 잘못하면. 얘네들 어떻게 사? 물론 단타 단계 잘 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지만 고수일수록 높게 뛰는 종목 쫓아가 사지 않아요. 자, 빅텍입니다. 빅텍을 보게 되면 일단 수급결선인 60개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돌아나갈 확률이 있어요. 어차피 돌아나갈 위치에 있었고 유일하게 5주선을 돌파해준 친구예요. 얘도 높게만 뛰지 않으면 그나마 빅텍은 살만해요. 높게 뛰지 않으면. 물론 멤버님들은 자 8시 30분에 만날 거예요. 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반드시 아침에 이렇게 장 초반 잠깐만 요거 꼭 들어오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드려요. 어제 웹스 상한가 갔죠. 웹스가 강해졌을 때 알려드렸어요. 상한가를 갖고 많은 종목들과 많은 중요한 얘기를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알림 설정 꼭 해놓으셔야 되고, 이따 8시 30분에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 뜰 거예요. 그러면 같이 들어오셔서 과연 방산주를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이 노란 썸네일을 꼭 보셔야 돼요. 이 노란 썸네일을 꼭 보셔야지 우리가 이 노란 썸네일이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최소한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제 알려드렸죠. 젤파몰디스, KPS생명과 제일약품. 그만큼 멤버님들은 저하고 이제 시장에서 오래 같이 있어야 되고, 사실 공부라는 게 저는 리딩방이 아니에요. 제가 주식을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채널이 아니라 우리는 공부하는 채널이죠. 이제 많은 멤버들이 농담으로 속셈학원이라고 하는데 같이 공부하고 내가 이러한 주식을 왜 이 위치에서 사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지금 이제 중국이 홍콩하고 전면 개방도 하고 본인들도 개방을 하면서 화장품주나 항공주가 좋아질 것 같은데, 특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권이 중국에서도 승인이 났죠. 이제 몇 개 나라 안 남았어요. 자, 아시아나 IDT가 대표적으로 수혜주긴 한데 월봉에서 목표가 찍었어요. 물론 최종 목표가는 21,000원 정도가 돼요. 뭐 완벽히 최종이라는 것도 그린데, 어쨌거나 아시아나 IDT가 중국의 저런 합병 이슈에서 뛰거나 알거나 나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봉에서 5주선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절대적으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 또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뛸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자, 예전에 첫 번째로 영국에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권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뛴 게 아시아나 IDT예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못 뛰더라고요. 그날 못 뛰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제가 항상 뭐를 얘기해 드리냐면 뉴스를 보지 말고 자리를 보라고 그래요. 주식은 뉴스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뉴스라는 게 어떤 그 주식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멘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멘텀 역할을 할 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거지 뉴스나 공시 기사 찌라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아나 IDT는 자리가 애매하지만 물론 5주선만 안 깨면 땅 때려서 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을 보게 되면 엄연히 월봉에서 낮은 위치에서 5개월선 위에 있죠. 뭔 얘기냐면 바닥 찍고 추세 전환과 턴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정확히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나 IDT가 지금의 자리가 여기라면, 아시아나 항공은 이제 여긴 거예요. 즉 내가 먹을 게 더 있다는 거죠. 빠르긴 아시아나 IDT가 빠를 수 있어요. 자, 대한항공은 잘 안 움직이죠. 그런 이슈가 떠도 이 두 개를 잘 보는 게 중요하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은 밀리고 있지만 어차피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코로나도 언젠간 잠잠해지겠죠. 그럼 섹터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제약 섹터가 일단 뛰어요. 막 뛰죠 지금. 막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근데 지금 팍스로이드도 들어가고 화이자도 들어가고 백신도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중국이 단체 면역이 생기겠죠. 집단 면역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도 언젠가는 안정화가 되겠죠. 지금이야 난리가 났으니까 제약주가 쫙쫙쫙 따라 올라갈 거예요. 위드 코로나 오픈으로다가 화장품주가 쫙 올라갔는데 코로나가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화장품주가 지금 주춤주춤하죠. 이렇게 주춤주춤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또 언제까지 올라가냐고. 제약주가 또 하늘 높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또 쫓아가가지고 고점에 물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딱 뛰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요렇게 조정이라는 게 또 들어오겠죠. 이 조정권의 자리를 바로 화장품주가 차고 가겠죠.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니까. 그래서 화장품주가 바닥권이 오거나 조정권이 오면 매수해놨다가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제약주가 떨어질 때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제약주가 조용할 때 사놨으니까 제약주가 시끄러울 때 팔면 돼요. 지금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모든 주식은 이런 거예요. 마음이 급한 개인분들이나 개인들, 이런 분들의 돈을 세력들이 떨어뜨려 놓고서 매집이라는 거래요. 그런 다음에 자꾸 소문이 나죠. 야, 중국이 뭐 한다는데? 야, 중국이 코로나가 좀 위험하다는데? 야, 중국 난리 났어, 지금. 그러면서 좋은 뉴스와 함께 주식이 빵 때리죠. 그러면 이렇게 소문이 났을 때, 조용할 때,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보고 숨어 들어갔다가 이렇게 빵 때렸을 때 파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난리 났대 지금 코로나 얼른 팔아. 그런데 요때 하필이면 화장품주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화장품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숨어 들어가고 있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여기서 많은 개인분들이 물렸겠죠. 세력들은 물량 정리했을 테고 뚝 떨어지겠죠. 그럼 드디어 화장품주가 야 또 어디 있대 위드 코로나 뭐 한대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해놓고 또 빵 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물리겠죠. 요 공간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차트로 그대로 갖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화장품 전체들은 전부 다 5개월 선에서 다 올려놨어요. 다.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연우, 코리아나 전부 다. 뭔 얘기냐면 장기적으로는 다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데 단지 주봉에서는 조정권이 들어와 버렸죠. 지금. 왜 그러냐면 중국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전부 다 제약주가 차고 나갔죠. 지금. 그러면 제약주라는 게 물론 지금 경보제약이 날아다니고 있죠. 지금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제시했던 가격들이 다 여기라고 그랬죠. 쌌을 때. 지금은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10,000원 할 때는 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못 사고 있다가 18,000원, 19,000원 막 시끄러워지니까 야 이제 화이자가 중국으로 간대. 그래 놓으니까 주식이 떨어지죠. 어라? 화이자가 중국으로 간다는데 내가 산 주식은 지금 왜 떨어지지? 또 고점에 쫓아가 샀죠. 분명히 바닥에서 쌀 때 숨어 들어갈 때 못 숨어 들어가고 있다가 나중에 17,000원, 18,000원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약주들이 아직도 안 간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금 숨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끄러워질 때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 화장품주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도 5개월 선을 깨지 않는다. 만약에 5개월 깨면 위험해져요. 그런데 자기들이 위험해져 봤자 얼마나 위험해지겠어요. 여긴데? 여기? 어디 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끌고 또 우리나라 지수로 오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되고 내년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고 주식을 시장을 다 떠나야 돼요. 떠나긴 뭘 떠나. 지금 사야지. 주식시장을 떠나고 조심해야 될 때는 코스피가 3,000피 찍었을 때 4,000피를 간다하고 할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시장을 좋게만 보고 있을 때가 가장 세력들이 물량 넘기기가 좋은 거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라는 지금이 바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너무 공포감에 있지 마요. 주식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나쁘다고 할 때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놨다가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가 났을 때 너 해. 이거 엄청 좋대야. 야, 제일파마홀딩스 엄청 좋대야. 우리는 제일파마홀딩스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 가격이 어디였냐면 이거는 지수도 마찬가지인 거고 종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주식을 대해야 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너무 단기적인 시각만 갖고 있지 않다면 괜찮은 거예요. 자, 제일파마홀딩스의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여기가 됐는데 이런 데서 샀으면 오래 기다리니까 지겨우니까
빵 때려놓고 눌림목을 주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못 샀는데 11,000원에 못 샀는데 17,000원, 18,000원에 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와서 16,000원, 17,000원 단타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와서 화이자, 팍스로비드가 중국으로 들어간 데는 너무 늦은 거죠. 또 여기서 그런 좋은 뉴스 많이 나와요. 물론 제일파마홀딩스가 이제 낮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가요. 단지 조정이라는 걸 거쳤다 가기 때문에 이제 뛰어 올라가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날아가는 거 못 샀다는 얘기는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이 그냥 놓친 거예요. 이 놓친 종목을 쫓아가 사지 말고 또 하나 여기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이 종목에 대한 착각을 버려요. 보통 본인이 여기서 사서 이거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제일파마홀딩스를 갑자기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처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못 살 건데 본인이 샀다 수익을 낸 종목이기 때문에 또 쫓아가 사요. 그러면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A라는 종목을 샀어. 그죠?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게 나오지? 자,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빵 때렸어. 자, 얘 수익을 냈어. 그럼 조금 떨어지면 얘를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죠. 왜? 다시 들어가도 그동안 번 걸 또 다 토해내요.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파마홀딩스를 여기서 사서 이 수익을 제대로 냈는데 저런 이슈가 떴다 하더라도 지금 제일파마홀딩스를 처음 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수익 낸 건 잊어버려요. 처음 본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 그죠? 그런데 본인이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은 갑자기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위치 판단을 안 해요. 바로 다시 사죠, 바로. 이해하셨죠? 제 얘기가 한 번 수익을 냈으면 그 종목은 다시 도전하지 마요. 얘 말고도 수익 낼 종목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산 종목은 자꾸 수익을 낸 종목은 그 종목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럼 순간 자리도 안 보고 사요. 예전엔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을 잘 냈는데 순간 좋은 뉴스가 떴으니까 여기서 사. 그러면 여기서 벌은 돈 다 토해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조건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첫 번째 내가 들어간 자리가 신규로 들어가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제약주들 중에는 지금도 뛰고 올라갈 친구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제 와서 너무 높게 뛰면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이고 대신에 올라갈 친구들은 많아요. 아직 제약주들은 어제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요새 근간에 또 하나 좀 심심하게 잘 움직이는 게 심심찮게 잘 움직이는 게 정치 테마주죠. 안철수 관련주가 잘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 대장주는 안 내비죠. 시총으로 이 친구가 이때 몇 프로 갔냐면 순간 12% 갔는데 추세나 바닥이 굉장히 낮아요. 위치가 굉장히 싸서 돌아나갈 만한 위치에 있어요. 까뮤인 씨가 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순간 뛰었는데 자꾸 이 거래량의 변화가 들어와서 살짝 한번 신경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휴맥스홀딩스 같이 느린 친구들도 어제 순간 몇 프로 갔냐면 한 10%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라든가 어떤 여기 한동훈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긴 하는데 정치 테마주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낙연 관련주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움직일 거예요. 또 정치 테마주도 정치 테마주에 맞게 대응하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 나쁘고 어떤 종목이 좋은 건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다 테마주예요. 대신에 정치 테마주는 급변동이 세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고 그조차도 내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반드시 내 계좌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으니까 정치 테마주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고 자 오늘 오전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오전에 아침 일찍 고생하셨습니다. 저만 나면 고생이에요. 그죠? 저만 나면 아침 일찍 공부해야지 멤버님들은 저 따라서 하루 종일 공부해야지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멤버님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시장은 공짜가 없죠. 공짜가 없어요. 본인이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공짜로 수익을 주지 않아요. 누구 남 얘기 듣고 주식을 산다? 말도 안 돼요. 제 얘기도 믿을 것도 없어요. 제 영상은 참조를 해서 본인이 기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본인 스스로 해도 시황 정리를 하고 본인 스스로 해도 공부를 해야지만이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 내가 우연히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 정말로 우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계좌에 돈이 박살이 나겠죠. 자, 오전 시장 고생하셨고 멤버님들 8시 반에 뵐게요. 이렇게 장 초반 잠깐만 여기서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 8시 반에 뵙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오늘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